아, 자, 늦었으니까 좀 빨리 갈게요. 이제 KBO 진짜 어질어질하고 죽겠다, 진짜로. 이게 빨리 좀 표본이 쌓여가지고 좀 신보 분석을 할 수 있을 만큼 데이터가 좀 쌓이면 좋겠는데, 야, 그 전까지만 진짜로 어질어질합니다. 네, 경기들이 오늘도 보면은. 일단 뭐 기아도 오늘 또 폭격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했었고, 롯데도 드디어 이제 연패를 또 끊어냈습니다. 드디어. NC는 또 역전패 당하고 저는 네, 오늘 다 틀렸습니다. 네, 진짜로 미친 새끼예요. 인싸 이 새끼. KBO 진짜 와 답도 안 서. 근데 뭐 이 분석하면서 보는데 내가 미친 놈인가 얘들이 미친 놈인가 싶은데 정말 어질어질합니다. 그리고 오늘 MLB 이제 또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얘기하기 앞서서 여러분들 이제 멤버십 분들 지금 많이 이제 해서 보시는 분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 번씩 제가 뭐 단폴더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 말고도 트리거 써드리는 거 있죠. 그거 진짜 제가 말씀드렸지만 250불이요. 거의 40만 원이에요. 40만 원 한 달에. 제가 거의 40만 원 가까이 써가면서 결제해서 여러분들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 진짜로 특히나 시즌 초반에 좀 잘 맞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도 어제도 보면은 얘네들 지금 이렇게 맞췄죠. 애리조나 이렇게 하나 틀리고 신시내티, 세인트루이스, 양키스, 다저스, 미네소타, 텍사스, 콜로라도 얘네들 트리거 낸 거 다 맞췄고 언어보도 어제 경기에서는 지금 피츠버그 언더 빼고는 지금 얘네들 클리블랜드 언더, 화이트삭스 언더, 매츠 언더, 보스턴 언더, 텍사스 언더, 골라먹기하고 얘들 다 맞췄습니다. 한 개씩 빼고 승패랑 언어 뭐 하나씩 빼고 해가지고 얘네들 시즌 초반에 적중률이 좀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정리해서 올려드리니까 멤버십 분들은 네, 요것도 꼭 한번 베팅하기 전에 참고하시면 좋거든요. 여러분들의 생각이랑 만약에 저도 거르잖아요. 보면은 어제도 보세요. 이게 어떻게 애리조나가 이길 거라고 볼 수가 있고 샌디 알칸타라 나오는데 어떻게 신시내티가 이길 거라고 볼 수가 있으며 근데 미네소타가 스쿠발 나오는데 어떻게 미네소타가 이길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못 보죠. 당연히 접근하기는 당장 굉장히 어려운 진입장벽이 있는 이 트리거들이에요. 맞죠? 근데도 트리거가 나오면 저는 그냥 거릅니다. 베팅 안 해요. 그냥 웬만하면은. 근데 웬만하면은 그래서 배팅 안 하려고 하는데 이것마저도 얘네들이 맨날 맞추는 건 아니니까 지금도 승률 보면 그래 딱히 보면 뭐 54% 수준이니까 반반이라는 건데 이제 그래도 이렇게 떠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맞추는 날도 수두룩하니 여러분들께서 트리거가 이렇게 떴네 나 근데 진짜 얘네가 이길 것 같은데 트리거가 떠 있으면 좀 거르자 라는 식으로 조금 이렇게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으니까 멤버십 분들은 네, 제가 트리거 맨날 써드리니까 꼭 이제 참고하셔가지고 베팅하시는 거 저 추천드립니다. 절대 무의미하지 않다는 거 정도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무튼 자 그렇게 이제 활용하시면 되고 지금도 오늘도 써놨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표 구매하시는 분들도 제가 표 구매하시면은 이 최신 트리거는 아니지만 지금 그래도 올라와 있는 트리거에 한해서는 제가 표에다가 업체 트리거 나온 것도 써드리죠. 그래서 제가 제 생각이랑 트리거랑 이제 똑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이제 파란 글씨 좀 다르다고 생각되시는 거는 이제 빨간 글씨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써드리니까 그거 트리거도 제 예상과 좀 별개로 좀 이렇게 있으면은 그것도 한번 이제 보시고 판단하시는데 활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제 그 나머지 경기들에 대해서 이제 또 MLB 이제 또 알아봐야 되는데 MLB 같은 경우에 오늘도 이제 비로 인한 피해를 보는 이제 경기들은 일단 없습니다. 비로 보는 피해는 없고 수입전도 있고 뭐 여타 경기들이 좀 그렇게 흘러가는데 사연들이 많은 경기들이 많아요. 이제 어제 이슈들이 좀 있었고 해서 그걸로 인한 사연들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좀 멤버십 방송하는 것도 정말 시간 길게 걸렸거든요. 잠깐 이제 오픈해가지고 유튜브에 멤버십 방송을 안 켜고 일반 방송을 켜갖고 잠깐 좀 일반 분들 좀 들어와 있어가지고 시간 지연된 것도 있었습니다만 한 40몇 분 가량은 멤버십 방송 떠들고 왔어요. 그만큼 이제 사연이 조금 있는 경기들도 있다 보니까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부터 보면 피츠버그 대 샌디에고 경기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제 경기에서 이제 샌디에고가 비벼볼 만한 경기에 이거를 잡아먹겠다라고 운영했던 불펜 운영에 터진 게 컸죠. 그러니까 모래혼을 꺼냈는데 이제 이제 찢어 발긴 게
샌디에고의 치명상입니다. 치명상. 이게 지금 이제 슬라이더의 귀재죠. 사실 아담스가 지금 없는 상황에서 모레오는 메이슨 밀러로 가는 가교 역할을 해야 돼요. 지금 셋업맨이란 말이에요. 근데 메이슨 밀러를 쓰기 전 단계에서 이렇게 무너져 버린 거고, 그런 상황에 오늘 등판하는 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샌디에고 입장에서도 불펜 운영이 굉장히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마이클 킹 같은 경우도 이 체인지업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피츠버그가 어제 같은 타격을 과연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지금 피츠버그가 어제 쳤던 타구들을 보면 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타구도 마찬가지지만 쳤던 애들 중에서 지금 라이언 오원이 굉장히 타격감이 좋죠. 지금 거의 타율이 4할 조금 안 되게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어제 희망을 봤던 거는 개막전에 안타 치고 계속해서 침묵하고 있었던 그리핀이 멀티히트를 쳤다라는 거. 그리고 데이비스도 멀티히트를 치면서 하이타선이 줬다는 것이 호재였어요. 오늘 경기에서도 얘네들이 칠 수만 있으면 오닐 크루즈, 브랜들러가 삽질하고 있는데 오닐 크루즈, 레이놀즈, 라이언 오원은 지금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득점권 찬스에서 이 상위 타선까지 연결됐을 때는 피츠버그의 득점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돼요. 다만 오늘 경기만큼은 그게 쉽지 않겠다라는 게 제 생각인 거죠. 이 마이클 킹의 체인지업에 이전 경기들처럼 공을 외야로 보내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봐야 되고, 미치 켈러가 그래도 지금 저는 이제 폴 스킨스의 오른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수년간 이제 경험을 쌓으면서 이제는 커맨드가 되는 완전한 선발 투수여서 탈바꿈돼서 팀의 2선발급 활약을 할 수 있는 선수로 분명히 컸어요. 얘는 이제 진짜 7이닝 피칭을 할 수 있는 선수로 이제 완전히 커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도 미치 켈러의 호투에 대한 기대는 분명히 하게 됩니다. 그 피츠버그도 이제 산타나나 아니면 소토 어제 나왔었죠. 얘네들의 이제 안정감이 다른 여타 팀들의 이제 셋업 마무리보다는 조금 떨어지니까 그게 좀 불안하다라는 정도는 있겠는데, 오늘 경기에서도 순수 기대감만 따지고 보면은 마이클 켈러는 스트라이크 존에서 타이밍 싸움을 거는 정면 승부형이고, 이제 마이클 킹 같은 경우에는 스트라이크 존 밖으로 체인지업을 떨어뜨려서 헛스윙을 유도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본래 출루 허용률이 여기서 좀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타격감에 있어서 그렇게 출루가 되었을 때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피츠버그에 더 높다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 경기는 피츠버그가 위닝 시리즈를 확보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보게 되면서도 언더게임을 일단 예상하게 됩니다. 저는 피츠버그가 그렇게 마이클 킹이 스스로 만든 위험에 이제 실점을 하는 상황이 있을지언정 대량 실점을 한 만큼 그냥 쉽게 공략당할 그런 똥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체인지업이 꽤나 예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도 득점 상황이 그렇게 많이 도출되지는 않겠다라고 좀 보게 되는 경기가 좀 요 경기다. 그래서 요거는 네, 피츠버그 승언더로 좀 본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경기는 클리블랜드 대 캔자스 시티 경기인데, 이거는 이제 이번 시즌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몇몇 팀들 한 세네 팀을 제외하고는 이번 시즌 초반 분위기 자체가 좌투수들의 호황입니다. 이번 시즌 자체가 지금 초반이 좌투수들이 꽤나 호황을 누리고 있어요. 근데 어제 경기에서 산체스가 그렇게 샌프란시스코한테 개털려버리면서 샌프란시스코가 갑자기 급격하게 이제 좌투 상대 타율이 지금 팀 타율 적으로 많이 올라갔는데, 아직 표본이 많은 팀들이 200타석도 안 되고 적은 팀들은 100타석도 좀 안 나와요. 지금 아직까지 표본이 적거든요. 그래서 이제 극단적으로 좀 갈리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그런 상황 속에서 좌투수들이 잘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어요. 이 경기가.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 같은 경우도 이 좌투 매치업, 심지어 콜 라간스는 일단 믿을만 하죠. 그러면 이제 칸티뇨인데, 이 칸티뇨에 대해서도 제가 욕을 많이 했습니다. 이 새끼 새가슴이라고. 근데 실제로 새가슴이었던 시즌 자체가 작년까지였었고, 이제 짝수를 보였던 걸 제가 이번 시즌에 얘는 그 새가슴 고쳐졌는지, 이번 시즌도 그게 유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게 두 번째 경기에서 좀 바뀌는 모습이 좀 보였다라는 게 희망이었어요. 지난 시즌에 실제로 얘가 불펜 똥바지에서 선발로 전향이 되면서 캔자스 시티를 상대로 해가지고 볼질 해가지고 좀 조기 강판을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후에 후반기에 들어서 갖고 계속해서 선발로 얘가 기용이 되면서 8월, 9월 계속 말아먹다가 마지막 달에 얘가 6경기 나와서 1점대 이하리로 아마 경기를 마무리를 했을 거예요. 그만큼 선발로 전향이 돼가지고 시즌 막판에 변화를 완전히
보여주고 마무리가 돼서 이번 시즌에 대한 기대를 보여준 채 마무리가 되었던 선수가 칸티뉴였습니다. 근데 첫 번째 등판 말아먹고 욕먹었죠. 그러고 이제 두 번째 등판에 지난 시즌에 좋았을 때의 모습이 일부 나왔던 게 반전이었어요. 그때가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그때 작년에도 캔자스 시티를 상대로 시즌 막판에 만나가지고 이 캔자스 시티에게 아마 6이닝 무실점인가 피칭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실점 아닌 무실점일 거예요. 그만큼 지금 캔자스 시티 상대로 그때 좋은 모습으로 반전을 이미 시켜놨었고 오늘 경기에서도 지금 캔자스 시티 안 그래도 타격감 안 좋은데 좌투 상대로 양 팀 다 지금 OPS가 0.7이 안 되는 수준에서 지금 0.7, 0.5였나? 0.6이 안 될 거예요, 아마. 자투 상대로 지금 OPS가 0.6이 채 안 되는 수준에서 지금 자투 OPS가 나오고 있는 두 팀에다가 타율도 당연히 2할 초반대죠. 네, 그만큼 안 좋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어제 경기 양상도 사실 좀 치명적인 게 캔자스 시티는 어제 이겼어야 됐어요. 끝내기 당하면 안 됐고 어쨌든 간에 이겨줬어야 되는데 분위기를 끌어가지 못했던 거, 위닝을 잡지 못했던 거 데미지 큽니다. 예, 오늘 불펜성까지 걸었을 때 클리블랜드는 감독 성향상 잘하는 투수 계속 쓰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어제 나와서 이제 또 승리했었던 이제 스미스 그 다음에 저 게디스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는데 게디스 스미스 조합이 작년에 연투를 가장 많이 한 이제 불펜 원투 펀치였어요 실제로. 그만큼 감독 성향 자체가 잘하는 불펜 계속 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만약에 버티는 싸움 돼갖고 한 리드 해버리면 뭐 부하고 나발이고 하네. 3연투까지도 이제 각오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연투 충분히 고려를 하는 운영을 클리블랜드가 하다 보니까 캔자스시티 정배 의미가 없어지는 경기가 되어버려요 이 경기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어쩔 수 없지만 언더 게임을 봐야 될 수밖에 없고 이거 캔자스시티 정배 못 봅니다. 라간스 나온다고 한들 지금 칸티뉴의 공도 지금 캔자스시티가 공략을 못할 가능성까지 열려 있는 경기다. 그만큼 지금 좌투 호황이 시즌 초반에 좀 있다라는 거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경기 보스턴 대 미러키 경기인데 이건 소니 그레이 대 셰인 드로안이라는 친구가 나오는데 이 누구냐? 미러키가 이번 겨울에 3대3 트레이드를 진행했었고 그 당사자들이 얘랑 해밀턴이랑 플러스 한 명 더 있죠. 그리고 보스턴이 그 드루빈이랑 그 다음에 그 딴 애들 2명 해가지고 3대3 트레이드가 됐었는데 그 얘가 이제 미러키 이제 친정팀을 상대로 지금 데뷔전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얘가 원래 보스턴에 있던 유망주였는데 미러키로 이제 넘어가게 됐죠. 원래 보스턴의 투수 유망주 3인방을 뽑으라고 하면 원래 이제 톨리랑 지난번에 나왔었던 그 투수 한 명 있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걔하고 그 다음에 이 드로안 이렇게 세 명이었습니다. 근데 얘가 이제 미러키 가게 된 거고 오늘 상대팀이 이제 친정팀인 거죠.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셋 중에서는 가장 구위가 빠져요. 이 더블 A 수준에서 1할 때 성적으로 굉장히 주목받는 피칭을 했었고 이 트리플 A 코러까지 만들면서 좀 이제 메이저리그 데뷔를 꿈꾸나 했는데 사실 공도 봐봤습니다만 구위 자체가 압도적이라는 피칭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92마일, 1마일 정도의 빠른 공에 브레이킹 볼로 타자 타이밍 뺏는 피칭을 하는 선수인데 지금 이번 시즌 행보 자체가 이거 시리즈 행방 자체가 보스턴이 지금 콘트라스의 데드볼 때문에 좀 예민한 상태예요. 이 경기가. 하필이면 또 이제 친정팀 상대로 등판하는 경기에 이제 긴장 또 얼마나 하겠어요. 웰컴 투 MLB 당할 가능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혹여나 의식해가지고 콘트라스 상대로 몸타 나오면은 이 경기가 또 삼엄해집니다. 이 경기가. 물론 이제 그게 콘트라스가 신인 선수가 팀한테 지령을 받아가지고 나한테 또 몸타를 줬다 생각하면서 발끈해갖고 신인한테 올라가지고 빠따질 하진 않겠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예민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경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실제로 콘트라스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콘트라스가 미러키 상대로만 커리어 동안 24번의 데드볼이 있었고 이번에 또 그렇게 데드볼이 나와가지고 한번 설전이 있었어요. 벤치 클리어닝까지 가진 않았지만 그러고 이제 담금질까지 했죠. 태클로다가 이제 해밀턴 전 팀 동료인데도 이걸 씨발 태클로다가 발 들어가지고 스파이크 가지고 유니폼을 찢었거든요. 그만큼 좀 예민해져 있는 경기예요. 어제도 그렇게 미즈로스키가 콘트라스 상대로 삼진 잡고 이제 fuck you, oh yeah 이러면서 욕을 하면서도 들어가는 그런 모습까지 카메라에 계속 잡혔는데 이제 그만큼 지금 그거에 대해서 의식을 다 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신경전 치열하죠. 그래서 서로가 이 경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한 공격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런 양상에서 7.5점의 기준점은 조금 많이 뭐랄까 낮아 보인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뭐 어쩌겠어요. 그게 이제 형제보다는 일단 스포츠는 비즈니스고 팀적인 부분이 또 크니까
뭐 말이 안 통할 수도 있겠죠. 뭐 아무튼 그런 예민한 경기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경기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오버 봅니다. 그래서 웰컴 테맵이 분명히 좀 당할 것 같고 보스턴도 타격감 올라와 있죠. 아무리 봐도. 미러키가 어제 그 크로시 상대로 잔루가 좀 많아져 가지고 좀 아쉬웠었는데 타격감 자체에서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전히. 오늘 경기에서 소니 그레이 지난 경기에 보니까 삼진 능력 분명히 떨어져 가지고 지금 힘이 좀 빠져 있는 시즌 초반인 것 같아요. 아직 페이스가 안 올라온 것 같거든요. 미러키를 제압할 정도의 구위가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미러키 역대까지도 생각을 해 줘야 되는 경기고 저는 일단 오버 7.5점이면 오버 보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자, 그다음 경기는 보자. 화이트삭스 대 볼티모어 경기는 넘길게요. 멤버십 분들 혜택으로 일단 남겨두는 경기로 하고요. 코멘트만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카일 브리디시 재고가 중요합니다. 일단 볼티모어가 어제 경기만 잔루가 12개인가 나왔어요. 그만큼 지금 이제 가장 탈감이 안 좋은 게 피트 알론소 쪽인데 계속 끊어먹는 그림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한 개 한 개 띄어가지고 지금 삽질하는 새끼들이 끼어 있어서 이 잔루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게 가장 심각한 거고 어제 그냥 이제 그 조던닉스를 계속해서 쓰다가 결국에 막판에 공략당해가지고 역전 허용했던 거 그게 이제 화이트삭스의 불펜 운영의 페인이었는데 이래나 저래나 화이트삭스가 심브로 가지고 얼만큼 버틸 수 있을지 사실 장담 못합니다만 이 카일 브래디시의 재고 난조가 만약에 나오면 경기 이거 이상해질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도 이래나 저래나 일단 수입전이라는 것까지는 꼭 참고하십시오. 자, 그다음 경기는 이제 텍사스 대 시애틀의 경기인데 맥켄지 고어 대 브라이언 우의 경기이고 시애틀이 정배를 받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제 경기가 커비의 진짜 이제 헌신이 만들어낸 정배라고 봐야 되죠. 어제 완투패를 당했어요. 이발디의 호투와 커비의 호투 속에서 3대 2로 완투패를 당했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시애틀의 타격감이 얼마나 심각한지 좀 느껴졌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시애틀 같은 경우에 오늘 또 심지어 좌투수 만납니다. 이 맥켄지 고어가 볼넷이 문제가 되죠. 근데 삼진 능력 자체는 리그에서도 압도적인 수준이에요. 그 헛스윙 휘 퍼센테이지 유도하는 수준 자체가 굉장히 뛰어난 선수가 바로 맥켄지 고어다.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도 시애틀은 이번 시즌 좌투 상대 성적이 1할 8푼 9리 수준으로 타격 표본이 132타석을 소화했는데 지금 OPS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맥켄지 고어가 볼넷으로 시설용 출루를 허용할지언정 그런 과정 속에서도 이게 이제 텍사스의 잔루가 많아질 가능성이 시애틀의 잔루가 많아질 가능성은 이미 높아졌다고 봐야 돼요. 그런 와중에 과연 이 경기가 어느 정도까지 점수 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점수가 안 난다라는 계산을 생기게 하게 됩니다. 뭐 클러치 승부 나오면서 어제 같은 경기 양상 나와도 이상하지 않겠지만 지금 피칭 안정감에 있어서는 오히려 브라이언우가 좋죠. 그러면 이게 시애틀이 이기는 시나리오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러치 승부하면서 오늘도 이제 스피어, 무뇨즈를 필두로 한 이 필승도들 다 투입시켜가지고 시애틀의 경기 풀어가는 양상 그래서 뭐 3대 1이든 2대 1이든 1대 0이 됐든 그렇게 굳히면서 이기는 그림 언더게임 근데 이게 다른 케이스가 뭐냐면 시애틀의 필승조들이 굳이 나올 필요가 없는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지금 시애틀 타율을 생각을 했을 때 진짜 극단적으로 생각해봐도 맥켄지 고가 볼넷 내주고 볼넷 나간 상태에서 홈런 맞는 거 말로 홈런까지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진짜 극단적으로 보더라도 제가 볼 때는 3런이거든요. 그러면 3런을 맞고 맥켄지 고가 실점을 하고 거기에서 맥켄지 고어가 5회에 다시 재고 난조가 생기면서 책임 주자를 1, 2루 정도 남겨놓고 간 상태에서 올라온 불펜이 추가 실점을 해서 한 4대 0까지 우리가 벌어진다 생각해 봅시다. 그럼 4대 0이면은 이게 홀드 세이브 여건이 성립이 안 돼요. 그러면 필승조급 자원들에게 기록을 위해서도 출전시킬 필요가 없고 당연히 조금 더 이제 약한 불펜들이 올라올 가능성이 생기겠죠. 거기에 추격이 생기면은 한 점, 두 점 붙으면 다시 홀드 세이브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4대 1, 4대 2 상황까지 가서 만약에 한 점 차까지 붙어서 4대 3이 되면 시애틀이 지킨다라는 시나리오 속에서는 이게 4대 4 연장 오버가 아닌 이상 이제 문효주의 블론 세이브가 아니라면 일단은 언더게임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 경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래나 저래나 이 경기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만약에 맥켄지고가 실점을 해서 무너진다고 한들 어쩔 수 없지만 지켜내기만 한다면 점오 언더까지도 가야 되는 점오 언더 경기까지도 봐야 되는 상황이 나오지 않나라고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경기가 뭐 선택지상으로는 언더가 먼저야 된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아레일루님 외상을 해드릴게요. 나중에 쏘세요. 네. 일단 보내드릴게요.
나중에 쏘십시오. 나중에. 한두 번 하는 거 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지만 이 경기를 구매를 한다면 언더 쪽으로 조금 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경기 토론토 대 다저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믿음의 영역일 거고 제가 뭐 더 말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것도 멤버십 혜택으로 오늘 넘기는 경기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엔 제가 전 경기 다 해드렸죠. 근데 멤버십 분들에게 약속드린 것도 있고 하니까 요것도 멤버십 혜택으로 제 생각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공개하겠습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공개할게요. 멤버십 분들에게 죄송합니다만 이건 공개해도 반발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토론토 승 멤버십 분들 공개드린 아까 그 트리거, 트리거가 토론토 승 트리거가 일단 나왔습니다. 네, 이게 다저스 승 트리거도 나오고 토론토 승도 트리거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은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그렇게 안 떠요. 제가 아까 전에 설정해 놓은 설정값이 이 다른 업체들끼리 생각이 달라서 나는 디트로이트가 이길 것 같은데 나는 미네소타가 이길 것 같은데 이런 트리거들은 배제시킨 트리거들입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얘 팀만 이긴다라는 독립 트리거만 나온 경기에 한해서 제가 이제 추려가지고 보여드린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로서는 다저스 승 트리거도 안 나와 있고 토론토 승 트리거만 일단 나와 있습니다. 참고만 하십시오. 데이터적인 부분이라던가 지금 현 상황이라던가 분석적인 부분은 멤버십 영상에 일단 열심히 씹으려 놨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로렌젠과 하비엘의 경기. 이거는 구매 못하죠. 답은 내릴 수 있습니다. 오버. 지금 하비에르가 지난 경기도 애틀레틱스 상대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타를 쳐맞았던 것 중에 80%가 직구 포신 패스트볼을 쳐맞았어요. 슬라이더 하나, 체인지업 하나 이렇게 쳐맞았고 나머지 다 직구였었거든요. 근데 직구 승부 계속 걸어가는데 그렇게 쳐맞아 버리면은 지금 콜로라도 쿠어스필드에서 그 공략하고 있는 공 양상 보면은 또 그 직구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경기에서 타이밍 직구 잡고 들어오면은 어떻게 콜로라도가 점수 못 낼 거라고 어떻게 보겠어요, 지금. 오히려 지금 걱정되는 거는 프릴랜드에게 꽉 막혀서 쿠어스필드에서 5대1로 져버린 휴스턴의 타선입니다. 로렌젠도 당연히 개 털려가지고 지금 정말로 심각한 수준의 부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시즌 초반 출발을 보여주고 있고 얘가 WBC 때부터 성적이 안 좋았다 보니까 당연히 이미 기량이 지난 이미 지는 해죠. 얘가 이제 한창 써먹을 때야 뭐 캔자스시티나 있을 때 뭐 잘 써먹긴 했습니다만 이제는 기대값이 떨어져 버린 이제 전성기가 끝난 선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급격하게 식어버린 휴스턴의 타선이 코어스필드에서 심지어 이거를 어디까지 지금 휴스턴을 저평가해야 되고 콜로라도를 고평가해야 되냐는 겁니다. 휴스턴이 애틀레틱스 상대로도 성적이 결국 루징 시리즈를 치르긴 했습니다만 타격이 안 되었냐? 근데 그거는 아니었어요. 맞죠? 분명히 타격이 좋지 않은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유튜브 갑자기 인터넷 상태가 갑자기 쓰레기가 됐는데 버퍼링 조금만 있어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타격이 분명히 된 상태에서 경기가 펼쳐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도 이게 타격이 언제 살아나도 이상하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버를 먼저 이제 바라보게 되는 경기인 것 같고 그런 상황 속에서는 결국에는 뭐 이제 11.5점이랑 높은 기준점에도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건 오버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아시겠죠? 자, 그다음 경기는 이제 샌프란시스코 대 필라델피아의 경기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필라델피아가 어제 충격의 패배를 당했습니다. 근데 샌프란시스코가 좌투수 상대로 성적이 원래 좋았어요. 이 첫 번째 경기 개막전도 맥스 프리드 상대로 타격이 사실 잘 안 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제 아다리가 안 맞아가지고 1회 위기 상황을 이제 맥스 프리드를 더 괴롭히지 못하고 막혀버려서 맥스 프리드의 페이스를 끌려가게 됐던 게 굉장히 좀 치명적이었습니다. 그게. 근데 그 이후에도 공략이 좌투 상대로 의외로 됐다가 어제 경기에서 그렇게 산체스 상대로 11안타를 폭격을 하고 나서 지금 리그에서 좌투 상대 타율이 2위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근데 우투수 상대로는 여전히 팀 타율이 2할 극초반대에서 리그 최하위급으로 지금 머물고 있는 게 샌프란시스코입니다. 놀라의 너클커브는 여전히 또 내일 역할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필라델피아의 불펜진은 그래도 이제 내일 경기에서 알바라도를 시작으로 이제 운영 자체가 놀라가 버티는 수준에서 1이닝 정도만 조금만 더 버텨주면 버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더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일 경기에서 마을을 상대로 사실 얼마만큼 필라델피아가 점수를 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8.5점 주면 언더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경기는 이미 해외에서도 우리 국내는 8.5인데 해외는 8점 주고 있거든요. 일단 언더 먼저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필라델피아가 지금
터너도 삼진이 너무 많고요. 그다음에 슈아버랑 그다음에 하퍼의 타율이 너무 안 나오고 있죠. 지금 그나마 타격감이 제일 좋은 게 누굽니까? 마시, 크래포드 얘네 두 명이고 홈런 쳐달라고 영입해온 가르시아나 하퍼, 슈아버, 돈슨 애들이 지금 못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예, 좀 많이 심각하지 않나. 컬커링은 부상 복귀하고 아직 이제 정상 컨디션이 아니다 보니까 기다려줘야 됩니다. 이제 부상 복귀한 지 뭐 얼마나 됐다고. 자기 페이스 당연히 아니겠죠. 급하게 복귀한 감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좀 기다려봐야 되는 거고 아마 오늘 기용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경기도 언더 게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마흐를 믿진 않아서 놀라의 호투 속에 그래도 필라델피아가 똥줄승하지 않을까 정도는 일단 봅니다만 추천은 안 드려요. 이 경기는 건다면 승패보다는 무조건 언더입니다. 제가 볼 때는. 자, 그다음 경기 세인트루이스 대 워싱턴. 이거는 이제 이것도 이제 멤버십 혜택으로 오늘 넘기겠습니다. 뭐 어차피 이 경기 많이 베팅하실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코멘트만 드리면은 친정팀을 상대로 하는 이제 마이콜라스예요. 근데 지금 마이콜라스를 친정팀을 상대한다는 것 자체가 세인트루이스는 일부 정보가 분명히 있을 테고 그에 비해 이제 정보력 활용이 얼만큼 중요하냐가 이게 활용이 이제 될 수 있냐가 중요한데 실질적인 얘네들의 타격 자체 데이터는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거슬리고 오히려 타격은 지금 워싱턴 리그 최상위권이에요. 워싱턴 어제 제임스 우드도 홈런까지 때려버렸고 가르시아 대신해서 나왔었던 걔그 타자 그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갑자기 걔도 좋은 모습을 보였었고 가르시아도 여전히 타격에서는 인정해요. 포메이션 변경을 하면서 일루 수비가 엉성하다 보니까 그거 자체도 사실 세인트루이스에게는 뭐 지금 어제도 이제 오버가 나긴 했습니다만 연장 역전승이 나왔죠. 아무튼 수비 체계 부분에서 상대에게 이점을 주는 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점이 좀 이 경기도 8.5라는 높은 기준점이 나오게 된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름이 안 적혀 있습니다만 위머도 어제도 대타 나왔었는데 어제 안타 쳤다 안타 치고 했습니다만 이제 위머도 나왔을 때 여전히 타격 기대값이 분명히 높은 상태이고 워싱턴 타격이 진짜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맥그레이비의 그 똥볼 피칭 그 정말 말죠 팔색조 투구라고 다르비슈급으로 공을 많이 던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직구도 포심, 싱커, 커터 3개 다 던지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더, 스위퍼, 커브 다 던지고요. 그 다음에 체인지업까지 섞어 던지다 보니까 이 굉장히 각도 다양한 변화구를 던져서 타격을 이상하게 말리게 만든 투수가 얘입니다. 그마저도 타격감을 이겨낼 것인지 그게 이 경기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불펜 요소도 분명히 좀 고려를 좀 해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이 좀 경기 여러분들 판단하시는데 좀 필요한 정보들일 거다. 좀 일단 그 정도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LA 인저스 대 애틀랜타. 이거는 이제 말하고 가야죠. 어제 경기에서 시즌 1호 벤치 클리어링이 나왔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조아델의 홈런 이후에 나왔던 사구였어요. 이제 조아델이 홈런을 때리고 나서 그 다음 타석에서 이제 몸에 맞는 공을 이제 쳐맞는데 그 다음 타석에서 또 들어와가지고 이제 빈볼성 투구를 또 이제 머리 쪽으로도 날라오는 거를 당해야 됐습니다. 조아델이. 거기에서 이제 안 참았죠. 그래서 4회인가 5회인가 그때 이제 로페즈를 상대로 이제 하이바도 안 벗고 원래 보통 이제 벤치 클리어링 하기 전에 이제 투수랑 이제 싸우러 간다. 그러면 타자들이 보통 빠따 던지고 하이바부터 벗고 이제 싸우러 들어가요. 근데 딱 이제 헤드기어 혼자만 딱 찬 채로 조아델이 이제 가드를 올리고 올라갑니다. 로페즈랑 이제 한다 있게로. 근데 로페즈가 이제 하이바를 존나 때리다가 쭉박 한 대 날려주고 그러고 이제 한 대도 안 맞고 이제 조아들이 졌죠. 네, 그러고 벤치 클리어링으로 저지가 되면서 서로 퇴장당하고 경기가 진행이 됐는데 그걸로 인해서 애틀랜타가 좀 이제 피해를 봤죠. 이제 불펜을 좀 써야 됐으니까. 근데 이 경기를 일단 이겼고 그 과정에서 리랑 그다음에 수아레즈랑 이글레시아스 필승조를 다 써버렸던 것도 좀 아쉬워요. 최근에 들어서 얘네들이 좀 무리를 하고 있죠. 그나마 연투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도 지원은 가능하다라는 점. 그리고 양 팀이 서로의 하고재가 하나씩 있다면 트라웃이 돌아와서 안타를 때려냈다라는 거. 손 부상 이후에. 그리고 발드윈이 살아난 상태에서 계속해서 발드윈의 타격이 또 오늘도 멀티히트가 또 있었다는 것도 애틀랜타 쪽에 또 호재였었고 그래서 서로의 타격 기대값은 이번 타자들에 분명히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 와중에 상대 선발들이 서로가 만만치는 않아요. 애틀랜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번 시즌에 이 좌투 상대로 경기 내용만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압도적이라 볼 수는 없거든요. 2할 6푼 1, 2 수준의 OPS 0.737이니까 우투 상대로 타격했던 것에 비해서는 분명히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 디트머스도 분명히 잘하고 있고 그래서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결국 이 경기가 선발 싸움에서 팽팽한 승부가 된다고 한들 지금 클러치 승부에서 점수를 내줄 수 있는 득점 자원에서 발드윈과 올슨
그다음에 지금 라일리까지 타격감이 올라있는 중심 타선의 애틀랜타와 불펜에서 제가 어제 경기에서도 말씀드렸었죠. 결국 양 팀의 차이가 뭡니까? 불펜에서 LA 인저스도 피안타율이 2할 1푼대밖에 안 되고 애틀랜타 같은 경우에는 네, 거의 뭐 8푼대 피안타율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만큼 극단적으로 불펜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8푼이 아니라 1할 8푼대. 근데 이제 WHIP가 0.8이었었죠. 0.8 수준의 애틀랜타. 근데 두 팀의 그 차이가 WHIP에 있었다. 뭐 출루 허용률. LA 인저스는 애틀랜타는 볼넷이 그렇게 적었었는데 LA 인저스 같은 경우에는 볼넷 출루가 그렇게 많았다는 겁니다. 불펜에서도 50이닝가 30몇 이닝 소화하면서 20몇 개였나? 거의 이제 엄청나게 많은 볼넷이 계속해서 나왔었고 애틀랜타는 볼넷이 뭐 거의 없는 수준으로 굉장히 관리가 잘 됐다라는 거죠. 즉 오늘 경기도 그렇게 클러치 승부를 하게 된다면 불펜들이 싸움의 시간이 왔을 때 불펜들의 그 출루 허용률이 위기 상황을 스스로 만들면서 거기에 상대에게 기회를 헌납하는 양상 속에 분위기가 넘어가게 만들지 않을까. 라고 좀 볼 수밖에 없는 경기가 됐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애틀랜타가 그러한 근소한 차이로 좀 우세하다고 정도만 보게 되는 경기, 마해는 못 봅니다. 이 경기는 그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 경기는 일단은 네, 수입전은 아니죠. LA 인저스가 그 2차전에서 6대2로 그때 승리를 하면서 세일을 갖다 박살을 내놨기 때문에 오늘 경기가 일단 수입전은 아니다 보니까 애틀랜타 승 정배 나왔는 거 그래도 접근하기에 큰 무리 뭐랄까 또 장애물 하나는 또 없어져 있다 정도로만 생각은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경기 뉴욕 매츠 대 애리조나. 이 경기도 어제 이제 대환장 파티였었죠. 이 연장까지 결국 어찌저찌 끌고 왔는데 결국에 또 애리조나는 또 연장에서 져버려서 손해가 막심해요. 물론 매츠도 투자한 값에 대한 1승이란 이제 보상은 있었습니다만 오늘 경기에 대한 부담은 또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양팀 필승도 다 썼고요. 애리조나도 마찬가지고 매츠도 마찬가지고 나올 수 있는 필승조는 일단 다 썼어요. 어제 경기에서. 그래서 서로가 오늘 경기 불펜 부담을 느끼는 상황 속에 애리조나는 또 피더슨이랑 좌투수를 상대하고 넬슨은 또 원정에서 이거 재구에 대한 우려가 너무나도 커지는 경기가 되어버렸다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매츠도 지금 이게 진짜 비상인 게 뭐냐면 지금 보비셋이 어제 안타를 한 개 때리는 게 있었습니다만 5타수 1안타로 타고 질 자체가 너무 쓰레기였었고 나머지에서 그 다음에 지금 이게 한 경기가 아니잖아요. 샌프란시스코 원정에서 1, 2, 3, 4차전까지 했었나? 기억이 안 나네. 1, 2차전에 그렇게 1, 2차전을 잘 치고 나서 마지막 경기에서 보비셋 타격이 땅볼 4개만 치고 끝이 나면서 매츠가 경기 어렵게 풀어가는 과정을 결국 만들어내고 말았던 게 결국에는 그 보비셋이었어요. 맞죠? 이 하위 타선에서 활약을 해주면서 결국 경기 막판에 5대2로 5대2였나? 그렇게 역전을 만들어내가지고 이겨내긴 했습니다만 그 경기가 상위 타선에서 안 풀렸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갔던 거였어요. 왜? 소토 부상 빠지고 보비셋 삽질하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소토 부상으로 지금 좀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보비셋이 두 경기 연속으로 타격감이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지금 9타수 1안타죠. 두 경기. 그렇게 안 좋은 모습을 또 보여주고 말면 오늘 경기에서도 지금 경기 자체에서 양상은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에 누가 어떻게 클리닝을 이제 이거를 점수를 쓸어 담아줘야 되냐. 뭐 지금 그나마 리그에서 합류하자마자 정말 잘 치고 있었던 비엔토스 언제까지 하위 타선이 기대야 돼요. 비엔토스랑 알바레즈 홈런 치는 거 언제까지 기도 메타 하고 있어야 되냐고. 매츠가 원하는 이 야구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린도어가 나가주고 차격을 해주고 소토가 성관도 좋으니까 출루를 올려주면서 그 다음에 이제 보비셋이 돈은 주고 영입을 했으니 쓸어 담아 주면서 이제 플랑코 루로즈 끝나지 않는 공격으로 상대를 괴롭히는 게 매치의 플랜인데 그게 이미 무너진 거예요. 이미 소토는 빠져 있고 보비셋은 부진하고 상위 타선에서부터 플랜이 빠져버리죠. 그러면은 애리조나가 뭐가 꿀려 여기에서 모레노 퍼레도모도 다 타격 잘하는 애고 캐탈마르테 캐롤 출루를 생각하면은 얘네들이 높지 않은 게 좋은데 시즌 초반 페이스만 따지고 보더라도 결국 넬슨의 재고 난조가 있다고 한들 결국 피더슨도 초반에 보여주지 못한 좋지 못한 좋은 성적을 못 보여줬고 그런 양상 속에서 경기가 이루어지면 어차피 리드하는 팀은 필승적 무리시켜야 되는 건 똑같아요. 애리조나가 리드하냐 매츠가 리드하냐를 그냥 갈려놓고 동전 뒤집기 하는 상황에서 기대값은 매츠가 지금 오히려 소토 빠진 경기에 점수 낸 꼬라지 보면은 애리조나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정도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경기는 애리조나 뭐 2.5 프랭 가거나
아니면은 그냥 애리조나 역배 노려봐야 되는 경기가 이미 되어버렸지 않나라는 생각도 충분히 드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이 경기. 자, 그다음 경기는 마이애미 대 신시내티. 진짜 감독 새끼가 아마 어제 욕 좀 많이 먹었을 거야. 이 샌디 알칸타라가 시즌 두 번째 완봉승을 세 번째 등판 만에 기록할 뻔했는데 이제 볼 안타와 함께 볼넷이 내주면서 8.1이닝 피칭만 하고 내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올라온 벤더가 블론 세이브를 해버렸죠. 네, 희생 플라이에다가 이제 폭투로 2점 내주면서 연장 가서 연장 패해버렸습니다. 샌디 알칸타라의 호투가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죠. 이게 만약에 교체를 안 했고 차라리 그냥 실점할 때까지 두고만 봤으면 그 완봉에 했을 때까지만 지켜봤으면 과연 이 사태까지 갔을까? 진짜 그렇게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감독의 선택이 경기를 말아먹었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마이애미 충격은 좀 큽니다. 신시내티는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은 수입 노릴만 하죠. 왜? 어제 경기에서 패건 일단은 개무리했죠. 지금 5일 4등판이에요. 패건은 진짜 못 나옵니다. 애쉬크래프트는 일단 연투는 가능해요. 그리고 센틀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싱어 버텨주면은 뭘 또 등판 가능해요. 그러면 오늘 경기에서 신시내티가 싱어 6이닝에 나머지 3명으로 마무리 책에 들어가 버리고 마이애미가 지금 갑자기 앞선 세 번의 시리즈, 콜로라도, 그 다음에 화이트삭스, 그 다음 뉴욕 양키스 시리즈에서 보여줬다 할감이 이번 신시내티 상대로 홈에 돌아와가지고 두 경기 동안에 그대로 침묵해버리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싱어 슬라이더 헛스윙률을 굉장히 잘 나오고 있거든요. 시즌 초반에. 그거에 또 당해버리게 되었을 때 제가 말씀드린 득점 공식이라고 오늘도 구해보세요. 결국 맥레인 안타출루, 엘리 델라크루즈, 이제 볼넷 출루 되면서 발야구를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오늘 홈 득점하면서 결국 스튜어트 그 희생 플라이에다가 수아레즈의 그 타석에서 엘리 델라크루즈가 들어오는 경기 양상 결국 똑같단 말이야. 얘네들 여기에 점수 내는 거는 좀 더 점수 잘 내는 경기는 스탠판슨이나 스티어가 치고 아니면 우투수 나오는 경기에서 수아레즈가 또 홈런 가세해주고 이런 경기 양상에서 좀 더 신세티가 경기 쉽게 풀어가는데 오늘도 심지어 좌투수 아니에요. 우투수란 말이죠. 유리 페레즈가 양키스전처럼 볼질할 거라고 단정짓고 이거를 신시내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유리 페레즈가 홈 돌아와가지고는 또 정상적으로 좋은 피칭할 가능성 분명히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언더게임 가버리면 지금 마이애미 타격감에 싱어 공략할 수 있는 수준이냐? 저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기도 마이애미가 다시 한번 정배력을 받고 수입전이긴 한데 실제로 신시내티가 수입해도 이상하진 않은 경기입니다. 불펜 운영에서 욕심을 낼만 하죠. 이 경기는. 그리고 유리 페레즈랑 반반 게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기대값인데 만약에 유리 페레즈의 컨디션 난조가 또 오늘 경기 있다라고 하면 의외로 초반부터 쉽게 풀어질 가능성까지도 기대값이 있는 경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다음 경기는 템파베이 대 시카고 컵스인데 어제 템파베이 베팅한 사람들은 진짜 속에 불나죠. 진짜로. 뭐 어쩌겠어요. 근데 당하는 거는 뭐 미리 베팅하면 당하죠. 네. 어제도 라스무센이 그냥 갑자기 런 쳐버리고 앵글레트가 갑자기 대체 선발로 나와가지고 똥바지 하면서 개 털려버리면서 썰저랑 그 다음에 고메즈 같이 나란히 그냥 학살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냥 선발 갑자기 급변한 경기에서 템파베이가 준비 안 된 경기를 펼치면서 그냥 개 털려버린 경기라 그냥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경기였었죠. 그래서 컵스가 어제 대승을 해버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보일 대 콜린 레아의 경기로서 이제 템파베이가 선발 싸움에서는 이미 한 수 위에요. 보일은 제가 이번 시즌 경기한 거 물론 다 지켜봤습니다만 이번 시즌 제구되는 수준 자체가 굉장히 남다릅니다. 오히려 미즈로스키보다 약간 구속은 빠지지만 정교함은 오히려 미즈로스키보다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같은 유형의 피칭을 하는 피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굉장히 지금 이번 시즌에 꽤나 기대값이 좀 좋아 보이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얘가. 이닝 수와도 괜찮고 그래서 옛날에 애틀레틱스에 있을 때랑은 완전히 다른 선수가 이미 되어 있다. 스스로 좀 자기 개발을 좀 많이 했다라고 느껴지는 만큼 좀 나름 성과가 있습니다. 스스로.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도 꽤나 신시내티 타자들이 초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물론 제가 한 2주 동안은 템파베이 경기를 아무리 좋아해도 구매를 안 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불펜이 아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클레빈저 자완 핵심 자원이 지금 불펜에서 부상으로 빠져 있고요. 거기에다가 걔가 심지어 잘했던 것도 아니야. 부상 당하기 전에. 플러스 나머지 불펜들이 지금 불펜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라는 것도 지금 팩트입니다. 불펜 성적이 지금 리그 최하위권이죠. 템파베이도. 그만큼 지금 안 좋다 보니까 보일의 호투가 또 빗발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그 헙스가 어제 심지어 타격감을 좀 그렇게 많이 올려놨고, 그래서 아무리 지금 뭐 디아즈, 아란다 잘 칠 수 있고 심슨 기동력에다가 보르테스, 윌리엄스, 뮬린스도 이번에 홈 와가지고 또 홈런 때렸죠. 타격감이 지금 올라와 있는 애들이 수두룩한데 카미네로도 홈런 때렸어요. 홈에 와가지고 템파베이도 홈 와가고 타격감이 많이 올라오고 있긴 한데 결국 불펜 싸움까지 가서 이 경기가 뒤집어져 버리면은 화딱지가 너무 많이 나요. 그만큼 지금 불펜 성적이 안 좋긴 안 좋단 말이야.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구매는 못합니다. 다만 이 경기도 역배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기는 합니다. 시카고 컵스 레아의 피칭에 이거 기댈 수 없어요. 레아도 지금 뭐 이제는 구위형 투수라고 바라볼 수 없는, 구위형 투수 원래 아니죠. 원래 아닌데 좀 뭐가 축하드려요 갑자기. 롯데 연패 끄는 거요? 저 오늘 KT 승픽 줬는데요. 씨발. 네, 축하드릴 일이 아니에요. 롯데는 오늘 졌어야 됐어요. 왜 이겨가지고 그거. 아무튼 템파베이 오늘 역배 낼 수 있다. 일단은 보게 되는 경기입니다. 네. 자, 그 다음 경기 뉴욕 양키스 대 애틀레틱스. 이거 커버스 오늘 구매율 1위고요. 여타 경기들처럼 구매율 1위만큼 구매율이 높은 경기는 아닙니다. 80% 90%까지 올라가진 않았고 한 70% 초반, 한 73% 정도 기록이 되면서 오늘 커버스 구매율 1위예요. 근데 어제도 양키스가 구매율 1위였는데 결국 역전승에서 마인까지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구매율 1일 수밖에 없는 게 지난 경기에 세베리노의 경기를 보시면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애틀랜타를 상대로 등판을 해가지고 역대급 재고 난조로 보였습니다. 그때 제가 게시판에 제 유튜브 게시판에다 글까지 썼었는데 세베리노가 2.1이닝 동안 1.1이닝이었나? 2이닝 동안 아무튼 2이닝을 소화 못하고도 이제 볼넷 4개에다가 피안타에다가 뭐 하면서 삼진 가지고 꾸역꾸역 맞고 있었던 그 양상, 실점이 과해지진 않았습니다만 진짜 역대급 재고 난조를 네, 보여줬었습니다. 다저스 경기는 패스했습니다. 멤버십 영상에는 제가 남겨놨어요. 멤버십 혜택으로 넘겼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일단은 아무튼 역대급 재고 난조를 보였어요. 그때 경기 성적을 볼까요? 세베리노가 이제 4회를 아마 못 끝내고 마무리됐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지금 보시면은 3.1이닝 4피안타 4자책점 했는데 볼넷 5개 내주면서, 이 볼넷 5개도 3회에는 정신을 차려가지고 볼넷을 안 내주고 3자범퇴를 했습니다. 3회에 3자범퇴를 했었고, 이게 2이닝 만에 내준 게 볼넷이 4개였을 거예요. 2이닝 만에 4개. 그 다음에 삼진을 진짜 계속 잡으면서 막아냈었는데, 삼진은 분명히 잘 잡죠. 예, 스베리노도 구위 자체는 뭐 때리면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실제로 97, 8마일까지 던지고, 옛날에 작년에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휴스턴 상대로 분노의 100마일 투구로 7이닝 무실점 피칭했던 경기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구위면은 진짜로 무섭죠. 근데 이제 지금 저번 경기를 제가 본 걸로는 이제 세베리노가 아직 몸이 아직 메커니즘이 이번 시즌 아직 다 만들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베리노의 공이 전형적인 어떤 양상이었냐면 스트라이크가 전부 다 높게 가요. 포신 패스트볼이. 높게 가는 공은 메커니즘적으로 뭐냐면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 야구도 마찬가지고 골프도 마찬가지고 잘하려면 힘을 빼라고 하거든요. 그 힘을 빼지 않으면은 몸이 경직이 되면서 이제 유연함이 필요한 움직임에서 그 유연함이 사라지니까 경직 때문에 공이 끝까지 몸이 팔로잉이 안 되면서 이게 그러니까 릴리스 포인트가 떠버리는 거예요, 그게. 예, 그게 단점이 되는 건데, 세베리노가 그때 직구가 떴었고 슬라이더가 몸쪽으로 좌투수 우투수 바깥쪽 좌투수 몸쪽으로 많이 말렸어요. 뭐 그리고 낮게 깔아앉고, 그게 결국에 힘을 많이 줘서 그런 거거든요. 힘을 많이 줘서 우리 힘을 빼야 되는데, 오히려 유연하게 던지려면 지금 세베리노가 그래서 자신의 구위대로 공을 던지려면 힘을 줘야 될 만큼 아직까지 조금 몸이 안 만들어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더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 지난 경기를 봤을 땐. 그래서 오늘도 재고난조는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어제도 결국 역전패를 당하는 과정에서 다저스가 이제 역전승을 하는 과정에서 결국 경기 후반이었잖아요. 지금 애틀레틱스가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 것 자체가 불펜에서의 싸움인데, 오늘 경기도 지금 믿었던 라이터 주니어가 그렇게 무너지고, 만약에 오늘 다른 투수들도 올라가고 불펜에서 불안 요소 또 보여준다? 그때부터는 뭐 제가 볼 때 애틀레틱스에 지금 믿을 만한 불펜, 지금 알바라도 정도?
알바라도 정도가 그나마 묵직하게 때릴 수 있는 애고 나머지는 사실 믿을 만한 투수가 없죠. 그래서 세베리노가 또 조기 강판이 되어 버렸을 때 양키스에게는 경기 후반이 기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 자체가. 그래서 이 경기가 양키스에 또 정배당이 나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마헨으로 보기에는 실제로 루이스 세베리노에게 삼진을 좀 당하고 점수 내는 과정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볼넷으로 걸어 나가고 주워 나가고 했을 때 그거를 이제 잘 살리면은 경기가 오히려 쉽게 풀어갈 수도 있고 이중성이 있긴 합니다만 이래나 저래나 과정상으로 봤을 때 초반에 대승을 하냐 후반에 가서 어떻게든 리드를 할 수 있는 과정이 만들어지냐를 이제 놓고 본다면 일단 일반승까지는 변함이 없겠다라는 생각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배당이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만 제가 볼 때 이게 마이너스 207 수준이면 이미 굉장히 똥배거든요. 이게 이 해외 배당 이거 변환을 시키면 아마 그래서 이거 양키스 배당이 좋지는 않을 텐데 아마 그래도 이제 일반승은 할 거다라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리게 되는 정도는 될 겁니다. 자, 그다음 경기는 이제 미네소타 대 디트로이트 경기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멤버십 혜택으로 넘겨 놓을게요. 그나마 저도 이거 노코멘트 아니고 결과 예측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멤버십 분들 지금 오늘 표 구매하신 분들 결과 예측으로 남겨드리고 추가적으로 좀 더 정보를 더 말씀을 드리면 어제 스쿠발이 털렸죠. 네, 스쿠발이 털리면서 미네소타가 승리를 해버렸는데 오늘 똑같은 좌투수 나옵니다. 네, 좌투수 상대로 미네소타가 사실 이번 시즌 제가 출발하면서도 기대를 많이 했던 게 시즌 첫 시리즈에서 좌투 상대로 이렇게 출전을 하면서도 기대를 했지만 성과가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기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였냐면 이 시범 경기 마지막 경기 상대가 레인저 수아레스였어요. 레인저 수아레즈. 저 지금 이번 시즌에 보스턴에 있던 얘는 필라델피아 출신이죠. 자완에서도 이미 커터랑 그 싱커랑 그다음에 이 체인지업으로 필라델피아에서 충분한 역할을 해줬었던 원투펀치였었는데 산체스랑 같이 그런 좋은 선수였는데 개 털렸습니다. 미네소타한테 15대 2로 졌어요. 그날 경기를. 수아레즈가 8실점인가고 내려갔었거든요. 그래서 와 좌투 상대로 진짜 미쳤다 하면서 경기를 봐서 그날 경기 조시벨, 카라티니, 아웃맨, 제퍼스, 월너, 벅스턴, 키셸 뭐 이런 애들이 전부 다 홈런 맛을 보면서 학살을 했었거든요. 좌투수에 대한 기대값이 굉장히 올라간 채로 시즌을 시작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 실제로 이번 시즌에 지금 좌투 상대로 미네소타가 타율 자체가 거의 1할 때 수준가, 1할 8푼 수준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결국에는 이렇게 스코바를 공략하는 데 성공을 하면서 승리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 발데스의 커브볼에 이 쉽게 당할 발데스의 커브볼이 절대 쉽게 당할 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어제 경기에 스쿠발이 털렸던 게 의아하긴 했어요. 분명 의아하긴 했지만 오늘 조금 다른 유형 속에서 오히려 발데스가 조금 호투할 가능성은 좀 더 있어 보인다 정도는 생각이 듭니다. 호투할 것 같긴 해. 다만 이 수치적으로 어제 경기에 타격감이 올라온 것으로 보여지는 카라티니 오늘 또 당연히 조심해야 되고 조시벨 지금 미네소타에서 타격감 가장 좋은 선수를 이제 뽑아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 조시벨을 뽑아야 돼요. 조시벨 의외로 조시벨을 뽑아야 돼요. 진짜로 그만큼 위험한 투수가 있다라는 거 그걸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일단은 보는 경기일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디트로이트가 정배받은 이유에 대해서 근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오늘 불펜 지원이 조금 더 확실하게 가능한 쪽은 디트로이트인 것 같다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오늘 한 4경기 빼고 11경기 정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공개적으로 좀 결과 예측을 좀 해드렸고 멤버십 분들께는 15경기 전부 이제 결과 예상 해드렸으며 이제 표 구매하신 분들께도 예상대로 정리된 표를 다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분석을 진행하지 않은 경기들은 리스크가 있는 경기 그 다음에 좀 이제 제가 분석을 해봤자 의미가 없는 경기 아니면은 비관심 경기 이런 것들로 하고 나머지 웬만큼 경기들은 다 도움 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멤버십 혜택을 조금 더 보전시켜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베팅에 도움도 안 되는 방송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끔 충분한 정보 제공하려고 밸런스를 맞추고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챔스 얘기는 아까 전에 KBO 얘기하면서 이미 다 끝냈고 MLB 방송 요까지 하고 오늘 또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태경님 좀 늦게 오셨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또 새벽 일찍 또 야구를 봐야 돼요. 이게 한국 시간으로 오늘 또 피츠버그 경기가 1시 35분 경기인데 이게 베트남 시간으로 11시 35분이야 이게. 그래서 제가 쉴 시간이 잠잘 시간이 좀 많이 없어요.
또 3시간 자고 일어나야 되거든. 그래서 오늘 좀 방종하면 추가적으로 표 발송 불가능하고요. 자고 일어나서 이제 야구 볼 때 또 일어나서 올 겁니다. 3시간 있다가 그렇게 아시면은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좀 빨리 방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건승하시고요. 다시 보기는 방종하면 바로 나오니까 다시 숲 방송국에서도 보실 수 있고 유튜브에서도 제가 동영상으로 다시 이렇게 변환해 놓으면은 아마 다시 보기로 보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들 건승하시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